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N 이슈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와, 중국과 일본의 갈등,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의 여파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 여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일본 영화 상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일본 수산물 수입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부터 지금 외교, 군사, 지금 이 경제, 무역 분야까지 그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지금 중국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을 재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그렇죠, 그때 예. 이미 수입 금지를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풀렸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 측 입장을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흐름에 역행해서 대만 등 중대 문제에 잘못된 발언을 해서 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이걸 팔 수 있는 시장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시 관광 분야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본이 지금 관광 분야가 수출에서는 두 번째의 엄청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중국발 일본행이 한 50만 장 가까이가 취소가 됐는데 이게 일본행으로 가는 비행기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중국인이 참여하는 일본 내 그런 행사들도 지금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영향이 전방위로 좀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그래도 대만 발언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대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중국의 요구는 이제 발언 철회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중일 관계가 격화되는 가운데서 이번에 보니까 아사히 신문이 15일하고 16일 이틀간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여전히 69%를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다른 주요 언론들도 살펴보면 지금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면 이제 보수층,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이 강경 보수층의 지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철회를 한 다음에 중국이 또 다른 추가 그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저는 이번에 이 대만 발언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 발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만하고 지금 그 중국하고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얽혀 있는 센카쿠 다오이다오이 이 지역은 대만에서 한 170km, 그 비행으로 하면 15분도 채 안 되는 서울하고 대전 정도의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첫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래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이라든지 여기에서 안보 정책의 유동성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 부분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방위의 자문기구인데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원래부터 이제 연례 보고서를 중국이 이제 미국에 미치는 영향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북한의 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그리고 군사 관련된 사이버 활동이 중국이 이제 요충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한군이 중국 내에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첩보나 이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사이버 범죄에도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와해된 이후에 한미일이 주도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또 원래 굉장히 열심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안이긴 한데 이 지금 중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는 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 뭐 세종연구소에서도 관련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북한군이 중국 내에서 뭐 첩보 활동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금난이 훨씬 심각해지면서 이제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 벌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하게 되는 게 고착화가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북한의 해커들, 그 IT 노동자들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다각화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뭐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평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빼고 젤렌스키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이런 종전의 과정이 네. 푸틴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하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지금 마이애미에서 10월 24일에서 27일 3일간 이런 비밀 회의를 가졌고 예. 뭐 계속 논의해온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총 28개 조항으로 된 가자 평화구상 같은 형태의 그런 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이네요. 네, 예. 네, 한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체제, 이 평화를 지속하는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지, 뭐 가자지구 평화구상 같은 가자 평화구상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안정화군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예. 그런 어떠한 조치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안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유럽의 안보에 대한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정말 빠른 시일에 해결될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8개 조항의 가장 지금 쟁점인 부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영토에 대한 예.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게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 이상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근데 밀실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유럽에도 설명을 하고 우크라이나한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영토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을 감축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결정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WHO의 관계가 충돌이 굉장히 잦았던 관계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WHO를 탈퇴를 했었고요. 2기에 들어서자마서도 WHO를 탈퇴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임신 중에 먹으면 맞아요. 자폐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예. 이걸 또 WHO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어려운 관계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4분의 1이라는 구조 조정이 정말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보니까 9,401명의 직원 수인데 여기에 이제 4분의 1이면 한 2,371명이 구조 조정이 되는데 네. 이 배경에는 아마 당연히 이제 미국이 여기서 탈퇴를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한 18%의 WHO 자금을 대어 왔기 때문에 이 자금난 때문에 의한 구조조정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항상 WHO에 대한 불만은 중국 편향성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에 따르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인구는 3배나 많은데 WHO에는 미국보다 90% 적게 낸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번에 그럼 이제 중국이 그만큼 더 내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예. 중국이 원래는 이 다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양자 관계 속에서의 그 자금을 활용하는 걸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보통 여행 가면요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도 뭐 점심 때 낮에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그럼 맥주 하나 주세요 보통 이렇게 보통 그렇죠. 말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여행의 그냥 느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낮 시간대에 술 팔면 안 돼. 벌금 네. 매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쏙 들어갔어요.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행을 11월 8일부터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도 안 되고 예. 마셔도 안 된다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위반하면 이제 45만 원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예. 사실 뭐 관광업계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보통 많았고요.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가면 항상 여행이고 휴가이고 하니까 그 나라의 음식과 또 맞는 그런 예.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직 철회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철회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철회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앞으로 명절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 관광업계 요구도 있고 해서 이제 일단 철회를 한다. 그리고 뭐 애초에 이걸 했던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하.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도 예. 그래서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일간의 공청회를 거쳐서 예. 아마도 12월 초부터는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이게 법으로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까지 하면 최대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광저우시의 한 지방 정부인데요. 사실 중국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자녀 정책을 그렇습니다. 시행하던 네. 곳이잖아요.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또 중국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 합니다. 물론 한국도 심각하지만 그쵸. 한국보다는 여건은 좀 낮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 거의 반 정도 겨우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 정부에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4천만 원 같은 것은 아마 주택 그 구매를 보조금을 주는 것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방 정부에서 한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주는 곳들이 있고 또 뭐 주택 구매 말고도 결혼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들어가는 뭐 예식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그런 재반산의 할인 쿠폰을 모아서 주는데 한 20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지급도 있습니다. 이제 초혼 부부 중에 여성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한 30만 원 정도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머릿속에 스치셨겠지만 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적은데, 않고요. 예. 생각보다 예. 또 이게 한시적인 조치여서 네. 사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뭐 교육, 양육, 뭐 일자리의 문화, 그쵸.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여서 예. 그 효과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도 주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네요. 예,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구스타프 클림트 화가는 그 키스라는 작품이 되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봐도 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비싼 그 가격의 가격에. 경매에서 팔렸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트리아 화가 이번 작품을 원래 엄청 좋아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뉴스도 열심히 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팔린 그림이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 예. 그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 후원자의 딸을 20세 딸을 그린 초상화. 아, 저거예요? 네, 저거입니다. 오. 구스타프 클림트가 원래 여성 화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 여성성 그리고 여성을 통한 뭐 매혹, 삶, 죽음 뭐 이런 게 구스타프 클림트의 주요 주제였는데 예.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초상화인데 또 전신이 나와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고 네. 이게 경매에 나온 배경을 보니까 원래 에스테 로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주택에 한 40년간 그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예. 경매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높은 가격 보니까 한국 원화로는 3,460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산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이거 보도가 되지 않, 누가 샀는지는 경매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고 이게 역대 최고가를 보니까 2017년에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6,600억 원에 팔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이런 비싼 가격에 누가 샀는지가 그게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니쇼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